그러니까 오늘은 약선 돈추하기를 강론 제5-4강 과실료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망고, 밤, 잣, 호도, 그 다음에 은행, 매실, 수박, 모과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과실료를 정리를 할까 합니다. 다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 이 우리 그 뭡니까? 식재료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개괄적으로 봤을 때 자두에서부터 이렇게 매실까지 평안 성질을 가지고 있고 수박에서부터 키위까지 이렇게 시원한 성질, 그 다음에 복숭아에서부터 모가까지 이렇게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이 과실류는 주로 이렇게 이 신맛이 아주 명연하게 많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먹는 그 식재료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이렇게 단맛이 분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과실에 아주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특성 중에 하나가 폐경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과실의 과육 부분은 폐와 인후를 윤택하게 하는 그러한 작용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렇게 성질이 시원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과실류는 더더군다나 열을 내리면서 폐를 윤택하게 하는 그런 작용들이 가지고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평안 성질도 역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망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고는 성질이 아주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이제 열대 과일로서 이 망고를 이제 그 옛날에 감히 상상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뭐 먹고자 한다면 쉽게 먹을 수가 있죠. 상당히 한 일주일 정도 이 망고 주스를 제대로 섭취를 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소화기 계통에도 효과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당뇨가 있으셨는데도 약을 드시면서 먹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소화기 계통에 굉장히 효용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각종 원인에 의해서 어지럼증이나 구토 증상이 있을 때 미용에도 효과가 있고 여성의 생리량 감소 또는 폐경에도 효과가 있다. 만성기관지염과 기침, 천식에도 좋고 암에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배가 부른 후에 먹지 않는 것이 좋고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이제 먹지 말라라고 했어요. 물론 이제 알러지가 심한 사람들은 먹으면 당장 위험하니까 그렇지만 그 외의 부분은 주의하시면서 조금씩 드시는 것은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망고차, 망고 진피, 정육탕, 식물고에 의하게 되어지면 청위 생진, 위를 맑게 하면서 진액을 만드는 작용이 있다. 본초 수교에 의하면 배멀미를 멈추게 한다. 복권 약물제에 의하면 장을 윤택하게 한다. 습을 잘 통하게 하고 급성간염, 괴혈병, 각기병을 치료한다. 그러나 망고를 너무 많이 먹고 나서 목소리가 센 사람은 소금물로 목을 적시면 해결되고, 피부가 황색이 되는 것은 신장에 부담을 주므로 주의해야 된다.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많이 먹지 않는 게 좋다. 여기 이제 목이 센 사람 소금물로 적셔서 먹으면 좋다 이야기는, 이 망고가 이 떫은 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떫은 맛은 이 목에 이렇게 잘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끼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금물은 그 부분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떫은 것들은 소금물에 담가 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떫은 감 같은 경우도 소금물에 담가 놓으면 확 풀어지죠. 자, 다음으로는 밤을 보시겠는데요. 밤은 성질이 평안 성질을 가지고 율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밤은 잠깐만요. 밤을 생김새로 봤을 때 밤에는 이렇게 가시들이 굉장히 많이 나 있죠. 좀 전에
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가시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보호하는 기능들, 보호하는 힘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이런 보호하는 기능은 우리 생리적인 기능으로 봤을 때는 면역 기능과 관련되고, 이 면역 기능, 간 쪽하고도 관련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밤은 이제 뭐니 뭐니 해도 또 밤에서 나는 그 꽃향기 자체가 그 남자의 정액 냄새와 비슷하다고 그래가지고 또 신장에도 상당히 좋은, 그래서 간과 신장을 같이 조절해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작용이 밤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장이 허약한 사람이 적합하고, 중노년에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시고 힘이 없는 사람에게 좋다. 야간에 소변을 자주 보는 사람에게 효과있고, 또한 노인들의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기침, 천식에 적합하고, 비장과 신장이 모두 허약하여 대변이 묽고 만성 설사를 하는 사람에게 효과있다. 돼지 신장, 돼지고기, 계암열매, 닭고기, 배추, 산수유와 같이 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음선종에 의하게 되면 소고기하고는 같이 사용하지 말라. 소고기와 율자는 동시에 먹는 것이 불가하다, 이렇게 기재되고 있어요. 소고기와 밤은 동양의학 이론상 서로 비슷하여서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영양학성으로 볼 때 밤속의 비타민C가 소고기 중에 있는 미량 원소를 쉽게 반응하여 가지고 밤의 영양 가치를 낮춘다고 합니다. 또한 소화가 잘 안되고 구토 증상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리고 오리에 밤이 들어있는, 오리와 함께 같이 쓰이는 밤이 들어있는 비타민C가 오리의 지방과 반응에 의해서 영양 가치를 떨어뜨리고 동시에 섭취를 하게 되어지면 좋지 않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어요. 밤은 이제 식체를 자주 하는 사람이나 배가 더부르가 해서 덩어리가 있는 사람에게는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밤은 기를 막는다고 그랬어요. 잘 많이 먹게 되어지면 기가 막히기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밤을 예전부터는 쪄서 먹게 되어지면 기가 막히기 때문에 밤을 말려서 생밤으로, 생률로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익혀서 먹는 경우는 불에 구워서 먹는데 속이 완전히 다 익지 않게, 약간 속이 익지 않은 상황이 좀 남아있는 상태로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쪄서 먹거나 삶아서 먹게 되어지면 기를 막는다. 신장과 간 쪽이 굉장히 좋은 거지만 막을 수가 있다. 먹게 되어진다면 아주 소량을 먹는 게 좋고, 많이 먹게 되어지면 이렇게 또 덩어리가 있는 사람 먹게 되어지면 배가 더 부룩하고 또 식체가 있게 되어지면 더 기를 막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당뇨 환자는 많이 먹으면 안 되고, 본초 연이에 가게 되면 소화 불가다시 그랬어요. 어린이들은 많이 먹는 건 안 된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사람에게 살아있는 생것을 먹게 되어지게 되면 이제 더 어렵다. 익혀서 먹게 되면 기체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왕왕 소화병을 일으키게 되어진다. 그래서 어린이가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생으로 먹으면 소화가 어렵고, 익혀서 먹으면 기운이 정체되어 분리되어서 어린이 병을 일으킨다라고 했어요.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익혀서 먹으면 구워서 먹고 이렇게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밤죽, 밤 산약 강조죽, 밤 배추볶음 뭐 이렇게 있습니다. 밤은 특별히 노인들이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 밤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여러 가지 비타민이 함유되고 있어서 고혈압, 협심증, 동맥경화, 골다공증, 노인성 질병의 예방에 좋다. 많이 먹는 건 좋지 않아요. 두세 개 정도씩 꾸준히 먹는 것이 관건입니다. 식품은 모름지기 소식으로 꾸준히 드시는 것이 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근데 많이들 그냥 좋으면 그냥 과식하고 폭식을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건 폭식은 아무리 좋은 거라 하더라도 해롭고
별로 그렇게 이롭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소식으로 꾸준히 하게 되면 충분히 이롭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 그런 생각으로 임해 주시는 것이 약선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잣입니다. 잣은 성질이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송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잣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쌍화탕이라든지 이 고명 형태로서 올려서 많이 드시는데, 잣은 성질이 일단 따뜻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잣은 중노년 체질이 중년원의 체질이 허약하고 대변이 건조해서 변비가 있는 사람에게 일단 좋다. 잣의 이 기름 성분들이 장을 윤택하게 하죠. 만성기관지염이 오래되어서 가래가 없거나 아주 좁고 기침을 하는 사람에게 유익하고, 심내혈관 질환이 있는 생사람에게 효과가 있다.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를 윤택하게 하는 보건 식품이다. 닭고기, 대추, 행인, 꿀, 쌀, 그 다음에 검정깨 구기자, 그 다음에 백국화,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하시게 되면 부대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름기가 많이 들기 때문에 만성 복통설사가 있는 사람이나 대변이 항상 묽게 나온 사람은 드시더라도 아주 조금만, 소량이 약선입니다. 소식이 약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드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우리가 잣죽을 많이 끓여 먹는데요. 이 잣죽 같은 경우는 기혈 부족으로 인한 변비나 열병으로 인해서 변이 건조한 사람에게 무엇보다 효과가 있다. 이걸 기억을 하시고요. 잣탕, 잣과 설탕, 그리고 잣을 노르스하게 볶은 후에 설탕을 묻혀서 먹습니다. 노인들의 만성기관지염, 천식에 좋고 기관지 확장으로 인해서 각혈, 장이 건조에 나타난 변비에 효과가 있습니다. 잣호도죽, 잣과 호도 이 두 가지를 물에 넣고 갈아서 끓인 후에 꿀 15g을 넣고 저어서 먹습니다. 음호로 폐가 건조하거나 인후가 건조해서 기침이 나는 사람에게 좋죠. 잣, 돼지 폐갱, 돼지 폐와 잣, 죽순, 표고버섯, 청주, 대파, 후추, 화초, 소금, 당육수와 사골탕, 그리고 이런 이상의 재료를 이용해서 오랫동안 끓여가지고 갱을 만들어 먹습니다. 음액을 보하고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 폐를 윤택하게 하면서 장을 매끄럽게 한다. 잣 제추떡입니다. 찹쌀가루, 쌀가루, 대추, 팥, 고물, 잣, 설탕, 돼지기름, 물 넣고 떡을 만듭니다. 비장과 폐를 윤택하게 하고 장을 윤택하게 해서 변을 잘 통하게 하고 신체를 튼튼하게 한다. 옥추약에 의하면 잣과 백자인은 서로 비슷하여서 수렴작용이 부족하고 자윤하는 작용이 넘치는 좋은 식품이다. 본초 통연에 의하면 폐를 도와 기침을 멈추게 하고 기혈을 보하여 장을 윤택하게 하고 갈증을 멈추어 풍을 잠재우고 피부를 윤택하게 오장을 살찌게 한다. 본초 종신에 의하면 폐를 윤택하게 하고 비장을 튼튼하게 기침을 멈추게 한다. 토해를 막는다. 현대의 양리적인 분석에 의하면 잣은 불포화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어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함량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 심혈관 질환에 예방하며 노화를 방지하는 장수식품이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노화 방지의 장수식품이다 하니까 불포화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다. 콜레스테롤과 지방 함량을 낮춘다고 하니까 잣만 먹어갖고는 안 돼요. 잣은 이 불포화 지방산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불포화 지방산이 제대로 이 지방산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항산화가 문제거든요. 산화가 됩니까? 항산화 물질과 함께, 그러니까 이 채소, 녹황색 채소라든지 베리 종류라든지 과실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한 그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비타민 C 이런 프로보노이드 종류라든지 토코페롤 그다음에 파이토케미칼 종류들이 주로 이제
항산화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런 물질들과 함께 같이 섭취를 하는 게 좋지. 뭐 이렇게 불포화 지방산이 많다. 이것들이 이런 효과가 있다니까 이것만 섭취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것들은 오히려 소식을 하셔야 되죠. 자, 다음에는 호도가 되겠습니다. 호도. 호도는 성질이 따뜻합니다. 성질이 따뜻하고, 그리고 이 호도도 기름기가 많이 있죠. 김성분이 많이 있어요. 폐와 신장을 허약하여서 오랜 기침을 하거나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유익하다. 노인들의 만성기관지염, 기관지 효소천식, 그 다음에 폐기종, 폐심병들을 치료한다. 중노년의 신장이 허약하여 소변을 자주 보고 양유, 유정, 요산통, 하체 무력증, 빈혈, 이명현상 등의 효과가 있고 산후지력에 허약하거나 신경쇠약, 영양불량, 기혈부족에 좋다. 어린이들의 지력을 향상시키고 기억력을 증진시키며 뇌를 튼튼하게 하고 암증에도 효과가 있다.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부인들의 히스테리, 그 다음에 피부 미용에도 효과가 있다. 잠깐 다시 앞을 보시게 되면 이 호도 자체가 이 안을 까보게 되면 호도 몸만 보더라도 이게 두뇌 머리와 같고 이걸 까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뇌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생긴 대로 논다고 그렇게 생긴 것은 그렇게 생긴 것들을 자양하고 그렇게 생긴 것들과 서로 효능들을 그런 그 기능들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특히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뇌를 튼튼하게 한다, 기억력을 증진시킨다, 지력을 향상시킨다, 뭐 이렇게 나오고 여기도 부인들의 히스테리, 정신적인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들과 관련이 되어지는 거죠. 샐러리, 대추, 산약, 밤, 검정깨, 하수오, 검정깨, 상심자 이렇게 쓰게 되면 같이 좋지만 이 호도와 함께 닭고기, 오리, 술 이런 거 같이 쓰게 되면 별로 좋지 않다. 근데 요즘을 보니까 닭고기 요리에도 그 닭고기 튀김 뭡니까 닭고 그 프라이드 치킨 같은 경우 양념 치킨 할 때 호두까지 집어 넣는 경우도 있고 또 이 견과류 같은 경우도 막 이렇게 집어 넣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좀 같이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걸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호도는 또한 우리가 주의를 하셔야 될 내용 중에 호도는 화를 돋고 담을 만들어서 음호화하거나 담화 내성인 사람이 많이 먹으면 좋지가 않다. 기름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변이 묽은 사람도 역시 그리고 성질이 따뜻해서 폐열로 인해서 나타나는 기침이나 천식, 폐렴, 그 다음에 폐농성 기관지 확장증 같은 경우에는 역시 호도는 주의를 해야 된다. 호도 보신탕, 호도 조요탕, 호도 죽이 있는데요. 본초 강목에 의하면 이 호도는 기혈을 보하고 윤택하게 하며 명문에 유익하다. 신장의 명문지화라고 하는데 이 명문에 유익하다. 삼초를 잘 통하게 하며 폐를 따뜻하게 하고 변을 잘 통하게 한다. 허약하여서 차고 발생하는 기침이나 전식을 치료한다. 근데 열이 나는 전식이나 기침 이런 경우는 호도가 뜨겁기 때문에 좋지 않죠. 허리나 다리가 무거운 통증을 치료하고 신복산통, 그 다음에 혈리, 종독, 두창, 동독 등들을 치료한다. 의림찬요에 의하게 되어지면 신장을 보하고 명문을 윤택하게 하고 정을 새어나가지 않도록 한다. 대장을 윤택하게 한다. 대변을 잘 통하게 하고 차서 나타나는 혈사나 허약설사를 멈추게 한다.
본초 경소에 의하면 폐에 담열이 있거나 명문에 화가 쌓여 있는 사람, 음호로 토해를 하거나 코피가 나는 사람은 금한다. 왜? 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열이 있는 그런 증상에는 좋지 않죠. 현대 연구에 의하면 호도는 이 불포화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다. 곡류에서 나오거나 씨앗의 기름들은 거의 다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불포화 지방산을 가지고 있고, 이 불포화 지방산들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각종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고 혈청 단백에 함량이 있어 면역력을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불포화 지방산들은 단점이 산화가 잘 된단 말이에요. 불완전한 지방산이란 말이에요. 불포화 지방산은. 그래서 이 산화를 막기 위해서는 항산화 물질들이 있는 그런 녹황색 채소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과일류들, 작은 과일류들하고 같이 섭취를 해야 이런 효과가 나타나요.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성인병 예방을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단순히 이게 너무 좋다 해가지고는 이제 막 호도만 막 먹게 되어지면 절대 효과 안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본초 강목에 의하면 율향연에 사는 홍집가의 어린이가 기침이 심하고 천식을 오래 5일 밤낮으로 이제 하는데 속수무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홍부인의 꿈속에 관음보살상이 나타나가지고 관음보살이 알려주는데 인삼호도탕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날 2가지 약을 끓여서 먹으니 천식이 완화되었고, 그 다음날 호도의 붉은 껍질을 벗기고 끓여서 먹였더니 효과가 없어서 다시 껍질과 함께 넣고 끓여서 먹어 기침과 천식이 모두 나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호도뿐만 아니라 호도 껍질, 붉은 껍질, 그 다음에 인삼을 같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호도의 속껍질을 제거하지 말고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손사막은 천금익방에서 호도는 보신고정한다. 그래서 신장을 보호하면서 정이 새지 않도록 고정시키고, 온폐정진한다. 폐를 따뜻하게 하면서 천식을 멈추게 하고, 윤장 통변한다. 장을 윤택하게 하면서 변을 잘 통하게 한다고 천금익방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은행이 되겠습니다. 은행은 이제 백과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백과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은행 맛있죠? 은행 익혀서 먹게 되면 은행은 자관 백과라고 해서 폐의 기침을 멈추게 하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식재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폐의 허약으로 인하여서 만성기관지염, 폐결핵, 폐기종의 기침에 천식을 치료한다. 명나라의 이 시진은 익혀서 먹으면 폐기를 만들고 천식과 기침을 멈추게 한다고 하고, 여성들의 대화를 멈추게 하고 남성들의 유정에 효과가 있다. 어린이의 단뇨증이나 어른들의 요실금에도 좋은 효과가 있는 식품이다. 연자육과 찹쌀, 아스파라거스와 같이 쓰게 되면 효과가 있지만 변장어하고는 같이 쓰지 마라 라고. 오골계탕에다가 은행을 사용을 하게 되면 여성들의 냉대화에 효과가 있고요. 은행알을 술에 담가서 먹이면 목류병에 효과가 있다고 해요. 백과 감실방, 백과와 감실, 이 2가지로 그래서 먹게 되면 신장이 허약하여서 나타나는 단뇨증, 유뇨증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계란찜, 계란과 은행을, 그래서 계란에 구멍을 뚫어서 은행을 넣고 종이로 봉하여 이걸 찌게 됩니다. 여성들의 냉대와 어린이의 복통설사에 효과가 있습니다. 백과 방광탕, 백과 5개와 복분자 그리고 돼지 방광을 이용해서 투기를 해서 넣고 끓여서 먹게 되면 어린이의 단뇨, 유뇨증에 효과가 있습니다. 약간 볶아서 먹으면 단뇨증을 치료한다고 이제 본초 품의 정료에 나오고 있고요. 본초 강목에 의하면 익혀서 먹으면 폐기를 튼튼하게 하고
기침 천식을 멈추게 한다. 소변을 축적시키고 냉을 멈추게 한다. 본초 종신에 의하면 기운을 보하고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신장을 좋게 하고 자음작용이 있으며 기침을 멈추게 하고 답답한 증상을 해소한다. 또한 새살이 잘 나오도록 하는 기능이 있어서 배농작용과 창상을 잘 아물게 한다. 은행은 독이 있어서 어린이는 그 5에서 15살 정도 먹으면 중독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리고 은행은 푸른색의 배아에 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은행심을 제거하고 먹는 것이 좋다. 또한 볶으면 독이 감소되고 처음 먹을 때는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으며 일단 중독이 발생하게 되면 계란 흰자를 먹어서 응급 조치를 하는 게 좋다. 매실입니다. 매실은 성질이 평화하죠. 일반적으로 이 매실 같은 경우는 그 소화제로 그리고 그 체기가 있을 때 이제 많이들 드시면서 또한 음식의 맛을 올리는데 많이들 사용을 하는 식재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실은 허열이 발생하여서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는 사람,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식욕이 없는 사람, 유상결핍, 만성장염, 이질, 설사를 하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 임신 초기에 신음식을 먹고 싶을 때 식용하면 좋다. 담낭에 회충 있는 사람에게도 적합하고 여름철 더위를 심할 때 끓여서 탕을 만들어 음료수를 마시면 좋다. 이 매실과 오메, 산초를 쓰게 되면 담낭 회충에 좋다는데 이 매실도 완전히 안 익은 매실일 때가 더 좋겠습니다. 매실은 양위와 장어, 오메와 돼지고기 이렇게 돼지고기와 함께 같이 쓰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또 주시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감기, 기침 초기나 이질, 장염 이런 초기에 몸에 병사가 있을 때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또한 그 유산과다가 있는 경우에도 좋지가 않겠습니다. 매자와 매소탕, 매조의 행인병 이렇게 있죠. 오메는 매실을 이제 오메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오메는 익지 않는 매실을 훈자에 만든 것으로서 현대 연구에 의하면 항균 소염 작용이 강하고 알러지를 막고 노화를 방지해서 혈관을 부드럽게 하는 효능이 있다. 리담 작용이 있고 담즙을 잘 통하게 하여서 간 기능을 개선시킨다. 익지 않은 청매는 밤에 소금물에 담구어서 낮에 말리면 겉에 하얀 가루가 나오는데 이렇게 만든 매실을 백상매라고 하는데 효능은 오매와 비슷하다. 다음으로 수박을 보시겠습니다. 수박은 성질이 아주 차갑습니다. 그래서 서과, 하과, 한과, 수과, 천생백호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연백호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일용본초의 찔한 바이후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백호처럼 열을 내리는 하얀 호랑이처럼 이렇게 열 내리는데 더위 먹었을 때 온몸에 더위를 먹을 경우에는 수박을 가지고 수박 자체가 그냥 거의 치료제죠. 자, 백호탕 잠깐 이거 보시게 되면 아까 여기 이걸 한번 보시고 속은 빨갛습니다. 씨앗은 검정색을 띠고 있고 겉은 파랗고 그 다음에 꽃은 노란색 꽃을 가지고 있어요. 꽃은 노란색 꽃을. 이 노란색 꽃을만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을 본다면 위에 염증을 치료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한다면 이러한 꽃으로 사용을 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위를 내리고 더위를 예방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나는 증상을 개선시킨다. 진액을 만들고 갈증을 해소하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합니다. 더위 먹고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나면서 갈증이 나는 증상에 좋다. 열병을 앓고 난 후에 진액이 손상되었을 때 그리고 소변 분리에도 도움이 되고 인후종통이나 입안이 헌 증상에도 좋고 눈이 붓고 충혈되는 증상, 고혈압, 근만성 신장염, 요독증, 황달간염, 담낭염,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중초가 차서 습이 많은 사람 주의하고 여성의 생리기간에 변이 묽은 사람, 당뇨병 환자, 입추 이후에 날씨가 차졌을 때는 많이 먹지 않는 게 좋다. 다른 이야기로 보면 가을에 막 이렇게 요즘 이제 마트 같은 데로 수박이 있는데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좋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잔치 요리에도 보면 어, 이런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별로 이렇게 권할 만한 부분이 아닙니다. 몸에 이제 열이 있는 그런 분이라 한다면 한 조각 정도야 별로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만은 몸이 차가운 사람들은 수박이다 하고 이제 이렇게 먹는 그런 거 별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수박 껍질은 수박과 그 효능이 같아서 버리지 말고 겉껍질만 제거한 후에 말려두었다가 나물 요리를 하거나 탕 요리에 넣어도 좋습니다. 껍질은 당분이 적어서 당뇨 환자에게도 좋고요. 수박 씨는 성질이 평하고 폐경과 대장경으로 들어가서 가래를 없애고 기침을 멈추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장을 윤택하게 하여서 변비를 해소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작은 씨앗들 같은 경우는 장을 윤택하게 하는 반면에 큰 것들, 큰 과일들의 과육은 폐를 윤택하게 하는 그런 효과들이 주로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모과입니다. 모과는 성질이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떫고 그러면서 요즘 모과는 보면 이제 그 이것도 이제 길가에 많이 심어져 있는 모과들 같은 경우는 얘가 끈적끈적해서 굉장히 중금속 함량이 높을 수가 있어요. 좀 주의를 요하는데 바람이 많이 맞는 그 평지 같은 데나 산 기슭 같은 데에서 만약에 자라는 모과라 한다면 제 1등품이 아니겠냐. 그래서 신맛이 나면서도 향기가 있고 하는 이 모과 약간 떫으면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바람을 많이 맞게 되면 훨씬 더 큰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모과는 경락을 잘 통하게 하고 근맥을 원활하게 습을 제거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위를 편하게 하고 비장의 운하 기능을 강화시켜서 설사를 멈추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허리나 무릎 관절이 무겁고 아프고 오래 걷거나 서 있지 못하는 사람에게 알맞습니다. 습이 근육에 쌓여 나타나는 각기 수종병의 효과가 있고요. 중초에 습이 쌓여 토하거나 설사하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풍습성 관절염, 수종, 기침, 각기병, 토사광난, 근육통, 복통설사 그리고 산후 모유 부족, 근육 손상, 타박상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모과는 그 기관지, 기침 이런 쪽에 아주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꿀과 배합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고급진 모과, 모과 차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서 모과하고 꿀을 1대1로 해서 모과청을 담그면 좋은데 모과를 채칼로 아주 가는 채칼로 해가지고 꿀하고 같이 넣게 되면 굉장히 청이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100% 실패할 확률이 없는데 깨끗이 씻어서 모과 채를 썰어서 거기에 꿀 1대1로 사용을 하게 되면 한 3개월 정도만 지나도 색깔이 거의 이제 짙은 고동색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국물만 따라서 이제 먼저
드시기도 하고 국물만 따라서 다른 데다가 놔둬서 숙성을 시키고 이제 아직 채 썰어 놓은 것에 꿀이 묻어 있는 그 부분은 한 수 정도씩 따뜻한 물에 타서 같이 우려서 먹게 되면 향도 아주 최상의 최상의 차가 아닌가 싶어요. 굉장히 고급집니다. 일반적으로 꿀하고 작업을 하면 실패할 확률이 없죠. 왜냐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게 다 썩는다 하더라도 꿀은 안 썩는다고 하잖아요. 속에 열이 뭉쳐서 소변이 노랗게 나오는 사람은 주의해라. 왜? 모가는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이 모가죽 그리고 모가 갈치조림, 모가 해삼탕이 있는데 이 모가의 향이 갈치의 비린내 같은 경우들도 잡아주고 좀 이렇게 향이 그 맛을 돋구는 작용이 있죠. 이 떫은 맛들이 오히려 더그 갈치의 그런 특유의 냄새들을 또 잡아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모유 부족으로 해서 산모에 유익한 약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모과는 본모과로 구분하는데 말려서 약재로 사용하는 것은 이 모과의 열대 과일 종류로서 파파야과의 번식목과에 해당됩니다. 효능은 비슷하지만 이 본목과는 유통이나 설사 이질의 효과에 더욱더 강한 부분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모과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런 효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약선적인 부분으로는 우리가 기침을 하거나 이제 관절염이라는 통증이 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 있을 때 모과를 활용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자, 이렇게 우리 모과에 대한 부분에서 수박 그리고 매실 그 다음에 은행, 포도, 잣, 밤 이렇게 살펴보셨는데요. 망고도 보셨죠? 살펴보셨는데 이렇게 오늘 약선 본초와 부분의 과실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6-1강의 해산물 해초류 부분에 대한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까지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해산물 해초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